수십 년간 아침마다 당신을 깨우던 알람이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아침,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고요함이 자유가 아닌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은퇴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 만에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날리고 나서야 그냥 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깨달았다는 한 남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은퇴하고 뭐 하세요? 라는 세상에서 가장 압박적인 질문에 그냥 쉽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하기까지 1년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야 했던 한 남자의 솔직한 고백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퇴직 직후의 3개월, 사라진 명함과 함께 밀려오는 그 막막함. 매일같이 울리던 업무 전화는 거짓말처럼 끊기고 회사의 직함이 사라진 나는 그저 동네의 아무개일 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은퇴 후 월 100만 원 수익 보장, 제2의 인생, 이 창업으로 대박. 같은 광고들이 눈을 현혹합니다. 나만 홀로 멈춰 있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게 되죠. 뭐라도 해야 한다. 이 강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61세 박성호 씨. 마지막 출근길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사를 나설 때만 해도 그의 마음은 시원섭섭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손에 쥔 2억 원이라는 돈은 그가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었죠.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았고 은행에 잠자고 있는 이 목돈이 꼭 게으른 자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지인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 부장도 이제 시간 많은데 한번 해봐. 요즘 같은 때에 은행에 돈 놔두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그 한마디가 박성호 씨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깊은 공부도 없이 그는 이것만 따라하면 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소위 말하는 테마주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며칠 빨갛게 달아오르던 계좌는 그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시장이 곤두박질치자 그의 계좌는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려버렸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평생의 노력이 담긴 퇴직금 5천만 원은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성호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리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가 특별히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아서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빠지는 너무나도 흔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걸까요? 첫째, 평생 몸에 밴 일하는 습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죄악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이 돈을 빨리 굴려서 더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소위 푼돈연금으로는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두려움이 위험한 선택으로 우리를 내몹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급한 결정이 부른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뼈아픈 실패를 어떻게 값진 교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나서야 박성호 씨는 텅 빈 계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이 쫓았던 것은 수익이 아니라 불안감으로부터의 도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돈 버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시간을 제대로 쓰는 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제대로 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은 돈 버는 시간이 아니라 내 돈을 세어보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소득 공백기가 아니라 내 인생 후반전을 위한 재정 건강 검진 기간입니다. 조급하게 투자처를 찾기 전에 내 노후 자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깨끗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노후 연금 현황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해
내 예상 수령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5년을 당겨받으면 얼마나 깎이는지, 5년을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여러분의 퇴직연금 IRP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혹시 수수료만 내면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셋째, 혹시 가입해둔 개인연금이 있다면 언제부터 매월 얼마씩 몇 년간 받을 수 있는지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현황판 하나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막연했던 불안감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 후 날아오는 첫 번째 폭탄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어도 내가 가진 재산, 심지어 연금 소득의 절반까지 점수로 매겨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가령 시가 5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 경우 월 20만 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예상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쉼을 준비했다면 다음은 정서적인 쉼을 설계할 차례입니다. 불안감은 무질서하고 텅 빈 시간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하루를 꽉 채울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 9시엔 동네 공원을 1시간 걷고 11시엔 시립도서관에 들러 새로 나온 신문을 읽습니다. 오후 2시엔 유튜브를 보며 집에서 15분짜리 스트레칭을 따라하고 저녁엔 좋아하는 옛날 음악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소한 루틴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우아하게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다시 박성호 씨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렇게 돈 버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소소한 일상을 채워나간 지 1년. 그는 마침내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저 그냥 쉽니다. 아주 잘 제대로 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불안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쉬면서 생긴 마음의 여유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쉼은 더 이상 도태나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가장 단단하고 지혜로운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일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는 법만 배웠지 제대로 멈추고 쉬는 법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닙니다. 내 시간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그 강박적인 생각을 이제는 부드럽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책임졌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쉴 자격을, 쉴 권리를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 편안한 쉼 안에서 돈과 성공이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멋진 준비, 제대로 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